자, 21번입니다. 다음 중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수식에서 통합 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3차원 참조를 사용한다. 한 워크시트가 아니고 여러 워크시트에 있을 경우인데요. 3차원 참조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non-sum, sum 함수를 이용한다고 할 때 이 셀, 자, 같은 워크시트가 아니라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값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값을 구했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에 보면 이런 형태로 경로가 표시되죠. 경로. 이걸 3차원 참조라고 하는 겁니다. 별게 아니죠. 이렇게 경로를 표시해서 참조를 사용하게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해서 수식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한 영역에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누릅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 그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바로 Alt F9 키를 누른다. 자, 이 부분이 잘못되었죠. Alt F9가 아니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지우고, 예를 들어서 다시 sum, 뭐 이것의 합계라고 할 때, 자, 엔터키를 누르면 이 수식의 결과 값이 표현이 되겠죠. 이때 문제에서는 Alt F9라고 했는데 Alt F9가 아니고 뭐다? F9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수식의 결과값 상수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Alt F9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죠. 그냥 F9를 눌러줘야 된다. F9 기능키 펑션 키를 눌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또 true, false 등의 논리값 또는 이런 오류값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배열을 하나 입력해 볼까요? 이것과 이것에 뭐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할 때 여기 인수 부분에 예를 들면 논리값 true 컨트롤 shift enter, 자, 이렇게 해도 오류가 나지 않고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논리값도 포함될 수 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21번이죠. 3번이죠. 3번. 21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Alt F9가 아니고 그냥 F9 키를 눌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2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일자,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9에서 C1300, A9에서 C1300, 제품명별, 월별, 단가를 기록해 두었네요. 자, 이런 영역을 이용해서 금액을 D2에서 D7, 이 금액을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이 D2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뭐냐? 옳은 것은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계산한다. 여기 핵심 이제 금액을 구하려면 우리가 수량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 단가를 곱해줘야 되죠. 단가와 수량을 곱해서 이 결과값을 구하는데 핵심은 여기 보면 월별 제품명이죠. 여기서 일자가 나와 있고 여기서 월을 뽑으면
10월의 허브차의 단가를 구해서 10월의 허브차의 단가를 구해서 수량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해줍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것도 미리 값을 입력해 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우선 인덱스 함수부터 알아봅시다. 자, 인덱스 함수는 뭐 하는 함수입니까? 인덱스 함수는 우리 어떤 배열 범위에서 러우넘,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의 값을 구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단가를 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위에 있는 10월달의 허브차, 11월달의 아로마 비누, 11월달의 아로마 비누 단가를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몇 번째 행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에서 지금 열은 생략이 되었고요. 행 번호만 구하고 있죠. 왜? 열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행 번호만 구해주면 되고요. 행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매치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매치 함수는 찾을 범위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찾아줍니다. 자, 찾을 값은 뭡니까? 바로 이 A2에서 month 값, 월 데이터를 뽑아내면 되죠. A2는 지금 날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날짜 데이터에서 월 데이터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month A2 해주면 여기 보이죠? 10이라고 나오겠죠. 10. 왜냐하면 10월 3일이니까 월은 10이니까 10이 나오고 and 뭔가 텍스트 부분을 연결해 주겠다는 거죠. B2에 있는 허브차와 연결해서 10 허브차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허브차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얘를 이제 B10에서 B13 여기죠. 여기 B10에서 B13 여기 월 10, 11, 10, 11 그 다음에 여기 제품명 그러면 10 허브차 여기서 10 허브차니까 상대적인 위치 1이 나오죠. 첫 번째 여기 배열에서 값이 딱 나왔죠. 네,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1이 나왔습니다. 매치 타입을 0으로 하게 되면 찾는 값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위치를 반환해 줍니다. 지금 첫 번째 10 허브차가 나타났기 때문에 1이라고 바로 상대적인 위치 값을 찾아주죠. 지금 찾은 이 값이 인덱스 함수의 행번호입니다. 여기에서 행번호 1행에 있는 단가 값을 찾아서 곱하기 C2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수량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것이 됩니다. 이 부분 직접 한번 식을 꼭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가를 구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월별, 제품명별 단가를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것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워크시트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현재 워크시트의 앞이나 뒤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를 사용한다. 자, 페이지 다운 해 볼게요. 지금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 페이지 다운 눌렀습니다. 예, 다음 시트로 가네요.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업, 앞쪽 시트로 가네요. 그러면 1번은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현재 워크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할 때는 Shift F11 키를 누른다. 자, 시트 1 앞에 자, Shift F11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삽입이 되었죠. 시트 1 앞에서 제가 Shift F12를 누르니까 이렇게 시트 12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시트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마지막 시트 탭을 클릭한다. Shift 키 눌러 볼게요. 시트 1부터 시트 3까지. 자, 세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었죠. 그럼 따로따로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 컨트롤, 둘, 셋. 자, 컨트롤 키는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고요. Shift 키는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옳지 않은 것이죠. 지금 세 개는 다 맞고요. 네 번째,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낸 모든 데이터는 다른 한 개의 시트에 붙여 넣을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트 1부터 시트 3까지 이렇게 그룹으로 묶고요. 시트 3에서 내가 이것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기를 하면, 자, 이렇게 붙여 넣기 했죠? 그러면 다른 시트에 가면 같은 위치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면 시트 1의 이 영역에 복사한 부분이 시트 2의 여기 이 부분이 여기죠. 복사가 되어서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개 시트에 붙여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영역에 있는 각각의 시트에 붙여 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답이 되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 중 차트에 포함할 수 있는 추세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우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추세선은 데이터의 추세를 그래픽으로 표시하고 예측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자, 쓸데없는 것은 좀 지워버리고요. 얘도 지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삽입 차트. 뭐 간단하게 이런 차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죠. 이런 형태로 추세선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데이터의 추세를 보여주죠. 뭔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죠. 두 번째 봅시다. 3차원 차트에 추세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2차원 차트를 작성하여 추세선을 추가한 뒤에 3차원으로 변환한다. 자, 지금 우리 추세선을 추가해서 2차원 차트를 만들었는데 그럼 추세선이 있으니까 얘를 자, 이 차트 종류를 3차원 차트로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하면 얘 3차원 차트잖아요. 3차원 차트로 변경을 하면 이 추세선이 그대로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추세선이 사라졌죠. 그리고 3차원 차트에서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3차원 차트에서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되돌리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지수, 선형, 로그 등 세 가지 추세선 유형이 있다. 추세선은 자, 여기 서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6가지의 유형이 있네요. 잘못되었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차트에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서 3차원 차트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고 그것 외에도 뭐 원형 차트라든지 도넛형 차트 뭔가 이렇게 추세를 보여주기 추세 예측하는 이런 상승 곡선 그래프 이런 것을 보여주기에는 뭐 원형이라든지 뭐 평면형이라든지 이런 모양 자체가 적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틀 고정은 행 또는 열과 행으로 모두 고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고 칩시다. 여기 틀 고정 있죠? 틀 고정. 그래서 틀 고정을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틀 고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과 행 방향에 다 틀 고정이 되죠. 자, 여기에다가 틀 고정을 하게 되면 열 방향으로 틀 고정이 되죠. 그래서 또 자, 여기에다가 또 틀 고정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또 틀 고정이 가능해지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행 또는 또 열과 행 모두 고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고요.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창 나누기. 이 창 나누기는 항상 4개로 분할이 되며 분할된 창의 크기는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변경 가능하다. 자, 여기에 우리가 커스를 두고 창을 나누기 한다면 자,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이런 형태로 나누어지죠. 자, 이럴 때 4개로 분할되는 것이 맞는데요. 자, 여기에다 두고 나누게 하면 자, 이렇게 열로만 분할이 되어서 4개로 분할되지 않고 2개로 분할이 되었죠. 분할선은 이렇게 마우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데 요건 틀렸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되었고요. 틀 고정선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없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마우스로 안 되죠. 창 나누기 구분선은 되었지만 얘는 마우스로 어떻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 나누기는 실행 취소 명령으로 나누기를 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 나누기 했다 치면 실행 취소잖아요. 안 되죠. 그대로 있죠. 그 앞에 차트 삭제한 것이 다시 나타날 뿐이죠.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창 나누기 취소를 눌러줘야지만이 없어집니다. 우선 이 차트는 삭제해 버리고요. 이렇게 취소를 해줘야 없어진다. 그래서 얘도 잘못되었죠. 그 다음에 26번 다음 중 데이터의 필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필터 기능은 조건을 기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면 필터 누르면 자동 필터가 되죠. 이게 자동 필터고요. 고급 필터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둬 봤습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동 필터에서 조건 지정할 때 각 열에 설정된 조건들은 OR 조건이 아니고 AND 조건으로 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월 데이터만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뭐 수량에서는 15와 90만 보여주겠다. 그러면 10월이면서 15와 90, 수량이 15와 90인 데이터만 보여주죠. 그 얘기는 OR이 아니라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AND 조건이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죠. 필터 기능은 많은 양의 자료에서 설정된 조건에 맞는 자료만을 추출해야 나타내기 위한 기능이다.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고급 필터를 이용하면 조건에 맞는 행에서 원하는 필드만 선택해서 다른 영역에 복사할 수 있다. 미리 만들어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고급 자, 이렇게 다른 장소에 복사할 수 있죠. 이렇게 목록 범위는 얘를 잡았고 조건 범위는 얘를 잡았습니다. 조건 범위 잡을 때 빈 셀까지 하나 포함해서 잡아줘야 되고요. 복사할 위치는 이렇게 두 개를 잡았죠. 자, 그럼 조건에 뭐가 적혀 있느냐라면 A2 셀에서 월을 추출해서 10이 아닌 경우
10월이 아닌 경우죠. 자, 여기 보면 제품명과 수량을 보면 11월인 경우에 제품명과 수량 데이터만 필터링 되어서 나타났죠. 자, 이렇게 원하는 필드만, 제품명과 수량만 이렇게 선택해서 다른 영역에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이죠. 다음과 같은 수학식을 표현하기 위한 엑셀 수식으로 옳은 것은 루트 16, 스퀘어 루트, sqrt 함수를 사용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bsolute, abs 함수 사용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파워 함수 사용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sqrt, 우리 루트 구하는 거죠. 16 루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그 다음에 2의 3승 구하는 파워 제곱값 구하는 함수,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다음 중 윤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윤곽 기호를 설정하면 그룹의 요약 정보만 또는 필요한 그룹의 데이터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얘를 우리가 부분합을 한번 만들어 줘 볼까요? 자, 일자별, 그 다음에 수량의 합계,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 이 부분이 윤곽기호라는 것이거든요. 윤곽기호. 그래서 윤곽기호를 설정하면 그룹의 요약 정보만 또는 필요한 그룹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자, 얘를 적어주면 필요한 데이터만 요약값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서 윤곽 지우기를 실행하면 설정된 윤곽 기호와 함께 윤곽 설정에 사용된 요약 정보도 함께 제거가 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윤곽 지우기라는 것을 하면 여기 일별로 하나 펼쳐놓고 잠깐만요. 일별로 요약된 요약 정보가 있잖아요. 요약 정보. 이것도 다 삭제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자, 지워볼게요. 이 윤곽. 자, 지워도 이렇게 요약 정보 남아있죠. 여기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죠. 그래서 제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잘못되었죠. 옳지 않은 것을 찾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정보행 그룹의 바로 아래나 위에 요약행이 삽입되고 윤곽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이것은 앞에서 확인해 보았죠. 이렇게 윤곽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워지죠. 자, 그룹화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 목록이 있는 경우 데이터에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한 수준은 각 그룹에 해당된다. 일단 그룹을 만들었다고 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그룹을 만듭시다. 그러면 여기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4개, 5개, 6개, 7개, 8개, 자, 8개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고 한 수준은 각 그룹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아래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림이 좀 흐릿하죠. 우선 보고서 필터로 사용된 필드는 구분과 차종이다.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입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든 데이터는 여기에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필터로 사용된 것은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분과 차종이죠. 지금 그 그림에 있는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이렇게 유추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고서 필터다. 행 레이블로 사용된 필드는 이름과 입사다. 이름과 입사는 행 레이블로 사용됐죠. 이름과 입사. 이름과 입사, 행 레이블. 그 다음에 이 지원은 총무부이며 통근 거리는 25이다. 이 지원은 여기 이 지원이 있죠. 총무부이며 통근 거리는 25이다. 왜? 우리 합계 통근 거리라는 것을 구했죠. 해당 값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죠. 이 지원의 통근 거리, 여기 통근 거리 총무부이다. 그 다음에 값 영역에 사용된 필드는 부서이다. 여기 값 영역에 사용된 것은 여기 통근 거리라고 나와 있죠. 통근 거리의 합계를 구했죠. 그래서 부서가 아니라 통근 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이죠. 다음 중 윗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윗줄은 셀에 대한 주석을 설정하는 것으로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표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자, 이렇게 하면 윗줄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윗줄은 삽입해도 바로 표시되지 않고 윗줄 필드 표시, 여기 보면 지금 윗줄 필드 표시가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윗줄 설정에 가보면 이렇게 서식을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변경해야지. 예를 들면 바보 중에서 바자만 일부 텍스트 중에 일부분만 서식을 변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윗줄도 함께 삭제되겠죠. 자, 삭제해 볼게요. 윗줄도 삭제되었죠? 없어요. 그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번. 다음 중 바닥글 영역에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도록 설정된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하면서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 번호가 일련 번호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의 설정을 전체 통합 문서 인쇄로 선택하여 인쇄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을 전체 통합 문서 인쇄로 설정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이죠? 다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1년 번호 1, 2, 3, 4, 5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어지게 합니다. 물론 여기 설정을 할 때요. 바닥글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한 후 인쇄를 한다. 얘를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해서 인쇄를 해도 마찬가지로 일련 번호 형태로 이어지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위랑 같은 얘기예요, 사실. 네. 그 다음 3번. 각 시트의 그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일련 번호로 출력을 선택하는 인쇄한다. 자, 여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이거든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런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죠. 그 다음에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일련 번호에 맞게 설정한 후 인쇄한다. 시트 1에서 여기 보면 시작 페이지 번호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로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없는 옵션을 물어보았으니까, 제시를 했으니까, 보기로 제시를 했으니까 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이죠. 다음 중 아래 VBA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건 워크시트의 체인지 이벤트 사용해서 그 VBA 그 프로시저를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 모듈이 아닌 워크시트 이벤트를 사용한 코드이다. 얘도 작성해 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작성해 뒀네요. 여기 보면 우리 체인지 이벤트를 선택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call by value를 값을 그대로 넘기는 그런 우리 매개 변수 선언하는 것이죠. range 개체를 타겟 매개 변수로 값을 그대로 넘기는 것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range A1 셀의 어드레스 주소를 타겟 어드레스로 만들었죠. 여기에서 만든 것처럼 값을 그냥 넘겨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A1 셀을 넘겨줬다 이 얘기예요. A1 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A1 셀이면 A1 셀의 폰트 컬러 인덱스, 폰트 색깔을 5는 파란색입니다. 글꼴 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거죠. A1 셀의 value, A1 셀의 값, A1 셀에 들어가 있는 값에다가 입니다. 이렇게 입니다. 라는 것을 텍스트를 하나 붙여서 표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셀 값을 변경하면 이와 같이 메시지 박스에 A1 셀에 있는 값, 합격이라는 값에다가 입니다 마침표라는 텍스트를 붙여서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뜬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구현해 준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워크시트의 체인지 이벤트 사용한 코드고요. A1 셀을 선택하면 자, A1 셀을 선택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A1 셀을 뭔가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이랬을 때 작동하죠. 이 프로시저가 작동하죠. 그래서 이것은 체인지 이벤트다. 굳이 이렇게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 하고 싶으면 selection change event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VBA 코드가 작성된 private server 워크시트에서만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A1 셀이 변경되면 A1 셀의 글꼴 색이 컬러 인덱스가 5인 파란 색깔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 다음에 33번 다음 중 시트의 특정 범위만 항상 인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인쇄할 영역을 블록 설정한 후 페이지 레이아웃 팁, 페이지 레이아웃 탭, 페이지 설정 그룹의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한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항상 인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쇄 영역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인쇄를 하는 거죠. 자,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설정된 부분만 표시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했다고 칩시다. 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나타나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설정된 부분만 표시된다? 다 나타나죠. 나머지 부분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은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인쇄 영역이라는 것을 설정하면 여기 print area라고 나타나죠.
프린트 에어리어라는 이름이 작성되며 이름은 컨트롤 F3 혹은 수식 탭 정의된 이름 관리자 부분에 여기 프린트 에어리어 나타나는 것 이것 얘기하고 있고요. 인쇄 영역 설정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인쇄 영역이라는 부분이 우리 지정한 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34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B1에서 B3 영역의 문자열을 B4 셀에 목록으로 표시하여 입력하기 위한 키 조작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Alt 그 다음에 그 에로우 키 화살표에서 아래 화살표 이것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Alt 그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 키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확인했죠. 그 다음에 35번이죠.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입니다. 자 여기 다 하나씩 입력해 보았어요. fix 함수는 수를 고정 소수점 형식의 텍스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데시멀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얘기를 하죠.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1이기 때문에 3456.789인데 우리가 그 소수점 이하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반올림 되어서 여기 8이죠. 8 때문에 7이 반올림 되어서 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로 바뀐 거죠. 여기 보면 왼쪽에 정렬이 되었죠. 숫자가 아니고 현재는 텍스트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EOMonth 함수입니다. 이것은 지정된 달수 이전이나 이후 달의 마지막 날의 날짜 1년 번호를 반환한다. 무슨 말이야? 헷갈리죠. 자, 별게 아니고요. 이 스타트 데이트가 시작 날짜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15년 여기 보기에 있는 것처럼 2015년 2월 25일이죠. 이것에 양수로 적어주면 이후 달이 됩니다. 이후 달. 2월 25일에 이후 달은 3월 달이죠. 3월 달의 마지막 날짜는 3월 31일이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얘를 만약에 마이너스 1로 하게 되면 1월 31일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전 달이니까. 그 다음에 추즈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구했네요. 우선 이 row라는 함수는 행번호 구하는 함수죠. A3에서 A6 배열에 A3에서 A6, A3, A4, A5, A6 행이 뭡니까? 3, 4, 5, 6이죠. 3, 4, 5, 6이라는 배열을 구했고 여기 지금 3, 4, 5, 6이 들어있는 거예요. 3, 4, 5, 6 여기에 이렇게 3, 4, 5, 6이 들어있죠. 배열이 있을 때는 배열에 대응하도록 값을 구하는데요. 첫 번째 3 추저에 있는 이 첫 번째 인수값 자, 이 인수값이 뭡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인덱스 넘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죠. 자, 첫 번째가 3이잖아요. 세 번째에 있는 남을 구하게 되죠. 남. 그래서 남이라는 값이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A4부터 A6이었으면 북이 나오겠죠. 4부터 시작하니까 하나의 값만 나오니까 3, 4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3에 해당하는 남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얘가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느냐면 자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replace 함수는 텍스트 일부를 다른 텍스트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old 텍스트를 start num부터 num 캐릭터에 지정한 숫자 개수만큼 new 텍스트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old 텍스트가 Februa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start num이 30 함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30 함수는 지정한 문자가 몇 번째에서 발견되는지 찾는 것이죠. 근데 얘는 중요한 건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SEOUL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대문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얘를 먼저 찾습니다. 네, 그래서 4가 나오죠. 4. 그 얘기는 그럼 얘가 4라는 얘기예요. 4. 그럼 페브리오리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 R부터 5개의 글자를 공백 처리하니까 FEB가 나오죠. 여기서는 FEBRU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대문자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find죠. 어쨌든 잘못되었죠. FEB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미리 보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자, 데이터 표식 항목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는 간격 너비 옵션을 현재 값보다 더 큰 값으로 설정한다. 옳지 않은 것 찾고 있죠. 이 간격을 우리가 간격 너비를 이렇게 넓히게 되면 이렇게 되죠. 넓은 간격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간격이 넓어집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1번이 맞죠. 그 다음 2번 데이터 계열 항목 안에서 표식이 겹쳐 보이도록 계열 겹치기 옵션을 음수 값으로 설정하였다. 자, 여기 계열 겹치기를 양수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요. 잠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겹쳐지죠. 겹쳐지는 쪽으로 마이너스 100 정도까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겹쳐 보이도록 하려면 양수값 쪽으로 설정을 해야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음수값 쪽으로 가니까 점점 구분되죠. 점점 구분이 됩니다. 겹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 값축에 주 눈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여기가 세로 값축인데요. 이걸 보면 되지 않고 여기 보면 선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얘를 우리가 실선으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가 지금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되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설정하였다. 이 레이블이죠. 레이블의 위치가 바깥쪽 끝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그죠? 겹쳐 보이도록 하려면 양수값 쪽으로 설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37번이죠.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이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H3셀에 입력되는 배열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 전형적인 우리가 그 배열 수식인데요. 원리는 이런 겁니다. sum 함수를 통해서 인원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G3와 여기 개발 일부 보이죠? 이것과 부서명이 있는 배열과 비교를 해서 그럼 여기서 논리값이 나올 거죠. 뭐 true나 false가 나오겠죠.
엑셀에서 true는 1이고 false는 0입니다. 엑셀 배열에서 true는 1이고 false는 0입니다. true라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둘 다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과 곱할 때 0과 곱해지면 false가 0이라고 했죠. false와 곱해지면 0이 될 것이고 true와 곱해지면 1이 되죠. 그럼 1, 1, 1, 1, 그 1의 개수라는 것이 바로 인원수가 된다. 이런 원리로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값을 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보면 if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했는데 여기 있는 값과 이 배열을 비교를 해서 if 함수는 논리식이 true일 때 이 값을 선택하게 되죠. false일 때는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값을 지정하지 않았고요. true일 때 1, 그럼 true일 때 1의 개수라는 것이 바로 부서별 인원수가 되죠. 개발 일부가 몇 개냐라는 것을 구해준다. 카운트 함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트 함수는 숫자의 개수를 헤아려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함수를 통해서 1이 몇 개냐, 1의 개수가 나오니까 그 1이 몇 개냐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준다라는 것이고, 이번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냐면 dsum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목록과 그 다음에 값을 구할 열,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이렇게 최소한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인수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값을 구할 수 없죠.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정답은 2번.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 하나의 개수만 구하려면 dcount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형태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급여 이 사열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L2에서 L3 이 부분이죠. 부서명이 개발 일부인 경우의 개수를 구하는 dcount 함수를 이렇게 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배열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얘는 인수도 충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8번이죠. 다음 중 셀에 입력된 데이터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한 후의 표시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미리 입력을 다 해뒀습니다. 자, 0.25. 0.25를 이렇게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지정하면, 자,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죠.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결과가 2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기와 다르죠. 여기 지금 옳은 것을 찾고 있으니까 25%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되었어요. 자, 0.25가 25%로 나오는 이유는, 자, 0.25인데 퍼센트는 일단 100을 곱하는 거잖아요. 소수점이 뒤로 이동하죠. 그럼 소수점이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퍼센트에 의해서 퍼센트 이렇게 붙여주니까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57 같은 경우에는 0.6이 되어야 됩니다. 0.6. 그런데 이제 보기에는 0.6이라고 되어 있어서 잘못되었죠. 이렇게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해주면 0.6이 됩니다. 왜냐하면 샵은 의미 없는 0은 나타내지 않잖아요.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의 한 자리는 표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 자리를 소수점 이하의 한 자리만 표시하기 때문에 0.57 중에서 7에 의해서 얘가 반올림이 되었죠. 그래서 0.6이 되는데 의미 없는 0은 표시하지 않은 샵 때문에 0은 사라져버리고 0.6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0.86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1000단위 구분 기호가 있는데 1000단위까지 가지는 않기 때문에 1000단위 구분 기호는 쓰일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에 한 자리를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0은 반드시 필요한 자릿수예요.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90.86에서 소수점 한 자리 반올림에 의해서 90.9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보기에 맞고요. 그 다음에 이 100을 이렇게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해주면 그냥 1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100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되었죠. 왜 100이 나오느냐면 여기 세미콜론을 기점으로 해서 사용자 지정 형식의 영역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양수, 음수, 그 다음에 뭐 0, 텍스트 영역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만 지정이 되었고 여기 골뱅이가 있을 경우에는 앞쪽은 양의 수에 관련된 부분이고 근데 100은 양의 수니까 앞쪽에 영향을 받죠. 천단위 구분기호까지 갈 숫자는 아니죠. 100이니까 천단위는 아니니까 그럼 100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골뱅이 그 다음에 점은 해당 셀에 텍스트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해당 셀에 뭐 1000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텍스트와 함께 점이라는 게 이렇게 붙었겠죠. 근데 지금은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수이기 때문에 앞쪽에 사용자 지정 형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100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게 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다음 중 매크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셀은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됩니다. 상대 참조로 기록하고자 할 경우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우리 매크로 이렇게 상대 참조로 하고 싶으면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부분을 눌러줘야 돼요.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가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와 중복될 경우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가 우선됩니다. 즉 2번이 잘못되었어요. 엑셀 고유의 키가 바로가기를 우선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매크로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드에 기록이 되죠.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기록된 단계에 포함되지 않죠. 여기 이렇게 읽어 누르는 것은 매크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에 저장한 매크로는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로드되므로 personal.xlsb죠. 다른 통합문서에서 실행할 수 있다. 매크로를 기록할 때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에 저장하면 personal.xlsb로 저장이 되고요. 이것은 어떤 같은 PC에서 엑셀 시작할 때 자동으로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0번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워크시트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냥 뭐 워크시트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뭐 그 얘기는 맞겠네요.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워크시트 모델의 결과 예측할 수 있다. 정의고요.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 피벗 테이블 요약할 수 있고요.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 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기도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어요. 원래는 일반의 이 국어 점수가 50이었는데 얘가 90이 되면 전체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시나리오 요약으로 보여줘 봤고요. 자, 여기 보면 일반의 국어 점수입니다. 50이었다가 90이 되면 평균이 60에서 73.333으로 변경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누를 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고 결과 셀을 만약에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결과 셀을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어쨌거나 시나리오는 그냥 별도의 워크시트에 저장이 되는 거죠. 파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